미국의 타임지에서 2025년을 결산하는 100대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진이 99번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과 그에 대한 뭐 어떤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99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연설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6월 4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투표일 다음날 새벽에 여의도 국회 앞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방탄유리에 이렇게 비친 모습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 사진인데요. 요거는 AFP 통신의 앤서니 월리스 기자가 찍었는데, 본인은 사진 자체가 마음에 들었지만 이거 송고해도 될까라고 망설였지만 예, 송고를 했는데 다행히 100대 사진에 들어가서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찍었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찍지? 아니요. 뭐 사진 자체 구도도 어렵지만 사진이 복잡해. 그러니까 왜냐면 방탄유리에 이렇게 여러 번 비춰야 되고, 예, 비춰야 되고 뒤에 화면, 네. 뒤에 있는, 백에 있는 본인 얼굴하고 이렇게 그렇죠. 교차되는 시점에 딱 찍은 또 거거든요. 이런 사진만 보면 이렇게 옛날 이소룡의 맹룡가강 거울방에서의 격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예요? 예? 그거 몰라? 몰라요. 존윅 4편은 알지. 아무튼 몰라, 어찌 됐거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놨을 때 클래식한 사진 보는 사람들은 그치.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린 이미 김건희한테서부터 이 사진 보는 눈이 확 낮아졌잖아요. 기대치가. 네. 이상한 사진들 아니 왜 많았지. 꼭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3년 동안 국정사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닥에다 처박아 놨던 김건희의 사례가 있어서 우리 이런 예술 사진을 봐도 이해가 바로 반짝반짝 옵니다. 이 사진이 그때죠. 대선 투표일 다음날 새벽이니까 연설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당선 수락 연설 뭐 요런 느낌을 할 때 가는 겁니다. 찍은 뭐 겁니다. 요즘 들어 대통령실 사진을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너무 예술 사진한다. 작가가 처음에 오냐 잘한다 했더니 이제 완전히 이 청와대 국정사진으로 개인전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요 이런 프리즘 거. 사진 이런 거 갖고 요런 말들이 좀 있죠. 네. 하지만 썬데이 서울보다는 훨씬 더 여기 이렇게 훨씬 더 품격이 있잖아요. 이거 유리잔에 비친 건가요? 잔에 비친 건데 네. 이게 아니 잔도 위에 잔이 있고 밑에 유리에 아무튼 비친 겁나게 연출을 지금 하여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사진 보는 눈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옛날 때 이런 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다양한 사진들과 연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의 구도나 각도가 아닌 거죠. 사진 안에 담겨 있는 역사의 기록, 시간의 기록인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저때 대선을 치르게 될 줄 작년 요맘때쯤만 해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진에 방탄유리가 들어가 있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사진이었으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그때 뭐 연설한 사진 한두 개야? 뭐 맨날 연설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방탄유리 앞에 놓고 뭐 연설한 최초의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최후의 후보가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방탄유리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분열돼 그렇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칼도 맞았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너님이 극복한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극복하셨죠. 그래도 대통령한테 방탄유리 써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이니까 어찌 됐거나 온 국민이 혹시라도 있을 우리 귀한 제명이 다칠까봐
정말 오야오야 둥개둥개 해가면서 어렵게 지난 1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참 형님한테 말버릇이 거참. 예. 친하니까. 오, 심정적으로. 진짜요? 그럼 내가 굉장히 친해요.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자, 그 이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그 사진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하면서 올 1년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월 15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악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는 늙지도 않아요. 이게 한 4년 만에 다시 찍는 사진인 건데.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6년 만의 회담이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건데, 이 표정 자체가 협상이 잘 될 리가 있나, 요걸 또 암시하는 표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이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한테 28개의 평화계획 문건을 건넸는데, 요때 사실 푸틴이 비공식적으로 우리 이런 거 원해라고 메모를 건넸고, 그 내용이 사실 그 28개 항에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때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고립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성과를 얻었죠. 그전에는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막 서방에서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푸틴도 밖에 안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는 시점에 외교 무대를 복귀를 한 거죠. 지금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급인 국제 인사들의 지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 북중러 정상이 9월 3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때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렇게 3명. 이건 진짜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이고 셋 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각기 생각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때 요 모습에 의해서 가장 많은 걸 얻은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국제 외교 무대에 공식적인 데뷔를 할 수 있었는데, 정상 국가로서. 자, 네. 일단 데뷔를 했으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고 또 끝났어요. 물론 뭐 건강 문제 때문이란 얘기도 있고, 뭐, 내부의 여러 가지, 뭐, 내부 반란 문제가 뭐, 쿠데타 일어난다는 말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시 외교적 고립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줘도 못 먹는 거지, 얘는. 사실 경주 에이펙 때도 왔으면 요거 이제 이렇게 그렇지. 쓱 해서 깔끔하게 뭐 이렇게 연결해갖고 왔으면 되는데. 와서 북중미 다 있었을 때 한번 얼굴 한번 비췄으면 말 그대로 완전 정상국가 그리고 한반도 안에 평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 해주긴 싫었던 거야.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만 만났잖아요. 네. 아무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저는 그래서 안 되는 뭐 급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사진 100개 중에 급이 될 수 있는 분 사진 3개 이재명, 푸틴, 트럼프, 푸틴, 시진핑 여기까지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